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오늘은 일단 제 저번 영상에서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일단 그거부터 좀 바로 잡고 갈게요. 일단은 지금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금리 인상이 지금 50bp를 올린다라고 지금 연준이 사실상 선언을 한 상태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고 25bp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50bp가 맞지 않을까라고 다들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25bp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 의견인 거.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뭐 그럴 거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들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연준이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힘은요, 말이에요, 말. 뭐냐면 연준에서 뭔가 발표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액션으로 이어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를 보통은 이제 한 달 뒤에 인상할 걸 미리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말로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50bp를 올린다라는 거는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한 말 정도에 지나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요, 당장 이번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를 줬을 때예요.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말을 하고 50bp를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이 한 번은 세게 오겠지만 그 뒤에 이 말의 힘이 굉장히 약해져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50bp가 한번 올랐어. 이미 한번 오르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이 속도 조절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50bp, 50bp, 50bp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내 생각에는 50bp로 겁을 주고 25bp로 간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왜? 너무 순간적인 충격이 세기 때문에. 연준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인들한테 그 모든 책임이 돌아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항상 실험을 하고 액션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50bp로 올리는 거 요거 실험해본 적이 없어요. 엄청 옛날에나 실험을 해봤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50bp로 올리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50bp보다는 25bp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받을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0bp를 올린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기업들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 이자 부담이라던가 이런 게 커져요. 물론 기업들은 대부분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해칭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 맞아요. 하지만 가계부채라던가 그리고 일부 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 부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시장이 받을 위험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보를 보일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bp를 올리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금리는 어느 일정 포인트에 도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느냐, 요 차이겠죠. 물론 가파르게 올렸을 때도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 단기적으로 모든 시장의 충격을 다 해소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도 반등이 가파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미국 금리 인상 시기부터 주가가 상승했던 적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거는 시장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는 더 이상 돈을 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돈을 안 풀 수가 없어요.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위험이 크다 그래도. 하지만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국 연준이 돈을 이제 회수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이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때 충격을 받고 빵 하고 올라가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그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금리 인상기랑 주가 상승기랑 굉장히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아이러니 있죠. 미국은 항상 주가가 상승해 왔다라는 아이러니가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대부분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연준이 그렇게 강력한 충격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천천히 안정적으로 이 이슈를 다루려고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인 거고, 사실 이 의견에 반대하시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 의견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의견은 항상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오피니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긴 제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오피니언을 제시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대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이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것 같느냐.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 만약에 미국 충격이 지금 반영이 된다면 일단 내일 갭락을 하고 시작할 텐데 어디까지 빠질 것 같느냐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일 텐데 제 생각엔 일단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 라인이 저번 박스의 가장 상단이었어요. 그러니까 2400, 2500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있어요. 요 직전 고점이 하나 더 있거든요. 직전에 만들어져 있던 요 고점, 그러니까 2200 라인까지 만약에 붕괴를 한다면요, 이건 대피 시그널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아마 2000이 붕괴될 수도 있는 대피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일단 최소한 2400에서 2500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아무리 빠져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경우는 연준이 천천히 입을 터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덜 빠지는 경우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2500까지는 일단 빠질 가능성이 거의 저는 거의 8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2400까지도 이 80% 안에 포함되겠지만 50%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라면 저는 아마 투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요거에 염두에 두고 포지션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 2200이라면 고점 대비 33%가 빠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각 시장 충격대에 거의 준하는 시장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시장 충격이 뭐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고 뭐 오일 쇼크가 있을 수 있고 코로나가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충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충격이 버금가는 하락폭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가 아마 거의 맥스폭 아닐까. 최대 아무리 많이 빠져도 40%? 그 정도까지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두고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종목들을 좀 노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영상이 월요일날 올라가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미 올라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무림 SP라는 종목이에요. 무림 SP라던가 뭐 테림 포장이라던가 신대양제지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어요. 신대양제지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4천억 정도 되고요. 테림 포장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됩니다. 신대양제지는 4천억 정도고요. 그리고 무림 S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아요. 9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왜 지금 제지주를 보고 있느냐? 일단 미국이 금요일날 장이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종목은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킴벌리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은 킴벌리 클라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왜? 우리나라는 킴벌리와 유한이 합자한 유한 킴벌리라는 문국현 씨가 대표였던 그 회사를 알고 계시니까 킴벌리 클라크라는 회사는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유한 킴벌리가 여러분 뭐 만드는 회사예요? 화장지 만들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펄프 가격 인상에 따라서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얘네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장에도 당연히 반영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체국이 박스 가격을 인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골판지 쪽 그리고 포장 쪽 이런 애들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을 계속 주목하고 있고요. 사실 무림 SP 같은 경우에 제가 이미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무림 SP 펄프 가격 관련 이슈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고 저는 물론 이 상승폭에서 일부 물량을 줄이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꽤 많은 주식 수를 가지고 있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 전고점 만에 돌파한다면 저는 추가 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이때 터졌던 양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만큼 터져줘야 되는데 그만큼 터지려면 시장에 돈이 있어야 되고 근데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가능성들은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림 포장이나 신대양제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단기 피레치무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시가총액이 크다고 한들 안정적이라고 한들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친구들에서 피레침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좀 도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 매매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